언론에서 계속 공급 부족 이야기를 했어요. 공급 부족 이유는 늘 달랐죠. 첫 번째는 이번 정부에서 재건축 억제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다. 공급이 부족하니까 신축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신축 아파트 가격이 구축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진다. 그런데요, 재건축 규제를 푸니까 재건축 규제 완화로 재건축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그랬죠. 또 과거 2014년 12월에 부동산 3법, 그리고 9월에 재건축 연한 완화랑 그 다음에 12월에 부동산 3법. 부동산 3법은 분상제 폐지, 재초안 폐지, 조합원 3주택 허용,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굉장한 완화 정책들이 나왔었죠. 그 이후부터 재건축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라고 본다면, 재건축 규제 완화는 집값을 올리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집값을 낮춰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공급 부족은 재건축을 막아서 공급이 부족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공급 부족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공급 부족은 재건축 규제로 인해서 재건축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급 부족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그마저도 사실이냐, 요걸 봐야 되겠죠. 자, 과거에요. 자, 요것 때문에 지금 분양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제초안 폐지가 먼저 폐지되고 제초안이 먼저 시행이 됐죠. 제초안은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시행을 했었는데 막상 제대로 시행은 해보지 못했던 정책이죠. 그런데 7천만원 예상했던 부담금이 4억, 그러면서 재건축 포기할 판이다, 이런 식으로 늘 이야기했죠. 또 분상제는요, 분양가 상한제 카드 이야기하자마자 공급 급감 우려의 목소리, 그 다음에 공급 절벽 공포가 커진다. 다시 앞으로 가서 앞에서도 재건축 포기, 뒤에서도 공급 절벽. 즉 여태까지 언론이 말한 것들은 재건축 규제로 인해서 재건축을 포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로 공급 부족 논란이 나면서 집값이 폭등하는 게 맞느냐 보면은, 정부나 시민단체, 특히 시민단체에서 경실련이죠.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급 줄어서 집값이 불안하다라고 했는데, 업계 전문가에서는 편향적인 통계를 내죠. 왜? 일단은 공급이 줄었냐, 이런 거 안 보여줬죠. 집값이 불안했냐, 이런 거 안 보여줬죠. 다 뭐예요? 아까 기사처럼 공급 줄 것이다.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부담금이 늘어나고 수익은 줄어드니까 추진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보면 어때요? 막상 분양가 상한제 시행됐던 데가 노무현 정부 시기였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폐지를 하고 문재인 정부 때 다시 부활을 시켰다. 요 부분을 봤을 때 MB 정부 때 오히려 떨어지죠. 노무현 정부 말기에 시행됐으니까 노무현 정부 때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애매하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중간쯤에 폐지하면서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면 공급 줄었다, MB 정부 때 공급 줄었던 건 맞죠? 공급은 줄었는데 집값이 올라갔나요? 그리고 MB 정부 때 공급이 줄었던 거는 분양가 상한제보다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은행권에서 축소가 들어갔기 때문이죠. 결국에 부동산 PF 막 내주다가 저축은행 사태도 터졌는데, 그런 것처럼 공급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줄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 건 통계적으로 아니라는 게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요, 분양가 상한제랑 재초안 때문에 재건축을 안 한다라는 걸 거짓이라는 것들을 본인들이 보도하고 있었어요. 목동, 빨, 훈풍, 재건축 들썩이라고 하고 있죠. 왜 들썩거렸냐? 안전진단에 잇따라 도전하고 있다. 왜 도전해요? 분양가 상한제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는데, 수익이 적고 부담금은 늘어나는데 왜 도전을 하죠? 왜 들썩이고 있죠? 안전진단만 통과했는데. 안전진단 통과해도 분상제랑 재초안은 들어가죠. 그런데도 들썩이고 있다는 이유는 뭐예요? 분양가 상한제도 시행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시행해서 하고 싶은데 안전진단에 막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안전진단의 경우는 국가에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절을 할 수가 있죠. 문제는 지금 뭐예요? 재건축의 경우는 멸실이 먼저 나고 선멸실 후공급이죠. 요 부분을 보셨을 때 집값이 올라가고 있을 당시에 재건축을 막 추진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재건축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두 번째로는 멸실이 나기 때문에 전세 시장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당장 집값을 상승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후공급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늘 말하지만 공급 부족은 아니었고, 이번 정부에서 재건축을 막았어요. 재건축 규제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그 다음 착공, 준공 물량, 적어도 서울에서는 이전 두 개의 정부보다 더 많이 나왔죠. 그 이유는 뭐예요? 예전에는 50개 추진해서 한 40개 해줬다면 지금은 100개 추진해서 막아서 45개 정도 하는 정도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났냐? 2014년에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을 하게 되면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총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원래 1기 신도시 재건축 어림도 없는데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는 거 뭐예요? 2014년 9월에 연한 완화해서. 그리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90년대 이후 아파트는 원래 수익성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 수익성 높여달라고 징징대는 게 뭐예요? 용적률 완화해줘라, 종상향 해줘라, 그 다음에 층수 제한 없애라. 이거 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0년대 아파트들은 대부분 한 200% 안팎이라면 90년대 아파트들은 거의 300% 조금 안 되는 수준이다. 대부분이. 용적률이. 그러니까 완화해서 우리 수익 좀 늘려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해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재건축 고삐 재는 압구정. 그래서 매물 부족하고 부르는 게 값이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세금 강화에도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다. 자, 그럼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라면 지금 재건축 완화해준다고 하면 재건축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왜 올랐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였다는 거다. 공급이 부족하지도 않았고. 여기서 나오죠? 첫 번째는 재건축을 쪼였다고 하더라도 인허가 착공 준공이 더 많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분상제 제초하는 시행에도 안전진단 때문에 가로막혔던 거지 재건축을 하고 싶어하는 단지들은 너무나도 많았다. 그렇다는 것은 정부 규제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랑 제초안 때문에 공급이 안 나온 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분양가 상한제랑 엮으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은 재건축 단지들이 안전진단에만 꼭 걸렸냐, 그래서 정부 규제에 따라서 막혔냐, 요거보다는 재건축 단지들이 진짜 추진되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야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둔촌주공이죠. 둔촌주공 평당 3,550만원을 원했는데 허그에서 평당 2,990만, 2,97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선회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둔촌주공이 막힌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 아니에요. 일단 평당 3,550만원을 왜 택했냐, 이거 어디랑 비교했어요? 송파구랑 비교를 했다. 강남 4구라고 하죠. 뭐예요?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강동. 근데요, 강남 4구에서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송파에선 그나마 잠실이 조금 비벼볼만 할 정도지 넘어설 정도는 아니고요, 넘사벽이라고 하죠. 이게 있습니다. 근데 왜 강동구가 송파구랑 똑같이 받아먹으려고 했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3,550만원이 왜 나왔는지를 봐야 되죠. 조합에선 반대했어요? 시공사들은 뭐라고 그랬냐? 하라고 그래요. 일반 분양 확정되지 않으면 공사 중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공사비 대책 이런 거 없으니까 모든 책임은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있고요, 지연되면 손해니까 허그에서 낸 가격으로 해라. 시공사는 하라고 하는데 조합에서는 왜 반대를 했을까요? 조합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죠. 왜 조합원 부담이 커졌어요? 왜 저 가격에 맞춰야만 하냐, 왜 저거에 맞추지 않으면 손해냐, 이것 때문이죠. 공사비 증액. 그러니까 시공사는 받아 처먹을 거 받아 처먹었어요. 이미 5,244억을 증액해서 요것만 해도 충분히 이득이다. 그러면은 빨리 추진해야 되죠. 왜? 일단은 선분양이 되지 않으면 지분제로 시작했기 때문에 시공사가 부담이 커요. 그래서 지금도 뭐 갈등에서 보면은 시공사가 여태까지 계속 손해를 보고 있다, 이건 틀린 말 아닙니다. 왜 시공사에서 손해를 보고 있냐? 저 돈을 어디서 받아야 돼요? 선분양해서 분양가로 받아야 되는데 그냥 시공사에서 감내하고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시공사에서는 저 가격에 해도 우리는 이득이다. 그런데 조합원들은 왜 손해라고 하느냐? 공사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확정지분제였다면, 확정지분제가 뭐예요? 물론 확정지분제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지만 확정지분제는 너네한테 150% 주겠다라고 하면 150%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변동지분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손해나면은 너네 거에서 깎겠다. 근데 공사비 증액 계약이 언제 냈냐? 6월 25일에 19년 말고 20년. 이때가 언제였어요? 조합장 교체. 누구의 동의도 받지 않고 혼자 사인하고 날랐다. 아마 시공사로부터 좀 받아 처먹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조합에서 반발한 거예요. 3,550만원 받아준다며. 받아준다고 하고 공사비를 증액을 시킨다고 해놓고서 왜 받아준다고 했는데 못 받았냐, 못 받았는데 왜 공사비는 증액하고 튀느냐. 이게 문제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합의 후 공사 재개하면 모두에게 해피엔딩 하고 있는데, 일단은 조합 측에서는 소송 걸었지만 우리 지금 증액은 해주겠다, 그런데 다시 책정하자,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고, 일단 사업부터 진행하자. 15일날 멈췄죠? 11일, 14일 두 차례 발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 거부했죠. 소송부터 취하해라.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노리시나요?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되면은 해피엔딩인데, 문제는 가장 안 좋은 건 유치권에 의한 경매죠. 이렇게 되면은 모두 최악이다 라고 하는 건 둘째치고 권리를 못 받죠. 조합원들이 사라진다. 그럼 12,000 가구에 일반 분양 공급이 나올 수가 있다. 그 손실은 시공단도 모두 최악이라고 하지만 시공단은 그렇게 손해볼 거 없어요. 유치권에 의해서 경매 넘겨가지고 지들이 원하는 금액 수익 보고서 빠지면 되는 거고, 조합이 큰 문제죠. 조합원들이
내 집을 잃는다.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그리고 새 시공자 선정하면은 이거 새 시공사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러니까 요게 쉽지 않으니까 요렇게 되면은 시공사보다 조합원이 최악이죠. 그러니까 이 사태는 안 만들기 위해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못은 시공단이 훨씬 크죠. 그분도 얘기했어요. 80%가 시공단 잘못이라고. 근데 조합 입장에서 진짜 최악이기 때문에 시공단에서는 같이 손해보는 게임이더라도 상대방 손해가 훨씬 크니까 버티는 거죠. 니들이 꾸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요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러니까 합의 후 공사 재개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유리하게 합의해라.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공사비 증액이 한두 건이냐. 특히 현 땡건설 제2, 제3의 파행 속출 하면서 항상 뭐예요? 공사비 인상 갈등이 굉장히 크다. 분양가 상한제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한 3천만 원 정도로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공사비 증액을 하지 말고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시공사에서 무리하게 공사비 증액을 하고 있는데 조합의 의견과는 다르게 조합장들이 자꾸 그걸 해준다. 뭔가 분명히 지들이 남겨쳐먹는 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분상제에 걸리는 거다. 공사비 멋대로 증액하니까. 그러면 공사비를 증액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합당한 사유를 내세우는 건 많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근데 그 합당한 사유가 타당성을 인정받으려면은 조합들에게는 원가를 까야 되지 않냐. 그리고 원가를 까더라도 원가대로 해요. 최근에 광주 아파트 무너진 이유 뭐예요? 불량 레미콘, 불량 시멘트 이만큼 넣기로 해놓고서 이만큼 굳히기로 해놓고서 다 속성으로 하고 비율도 안 맞추고 그랬죠. 거기서 다 헤쳐먹죠. 빼먹은 것까지 생각하면은 너네 원가 얼마나 나오냐. 원가 계산한 거 까보고 지으면서 중간에 원가가 절감되는지 늘어나는지 그런 것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자세하게 하지 않아놓고서 날치기 통과시키는 이유는 뭐냐? 까면 불리하니까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시공사의 무리한 이익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고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공사비 이렇게 쳐줬는데 분양가 이 정도는 받아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손해인데 그러니까 애꿎은 분양가 상한제 탓하는 거예요. 건설사의 폭리를 탓하지 않고. 그런데도 대출 받아서라도 버티자. 풀 거야. 우리가 버티면 푼다. 이걸로 만들고 있는데 언론에서 자꾸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장 큰 잘못은 건설사고 그 다음에 조합의 욕심도 물론 들어가 있죠. 그리고 분상제는 왜 분상제예요? 왜 그걸로 막아요? 집값이 폭등하고 그 높은 분양가에는 사람들이 분양을 받을 수 없으니까 부담 덜기 위해서 막는 거죠. 근데 건설사의 폭리 거기에 따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조합의 대응 조합뿐만이 아니라 원래는 조합장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조합 집행부에서 문제가 크죠. 이거를 다 분상제 탓으로 돌리고 있다. 결론 공급 부족의 진짜 이유는 뭐다? 원가 공개 안 하고 무리한 공사비 증액으로 건설사 폭리 그러면서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양가 상승은 분상제에 막히죠. 그러면은 조합 입장에서 반대죠. 그런데 시공사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린 취할 만큼 취했으니까 분상제대로 해라. 손해는 니들이 감당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다. 답 나왔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